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과 방법론을 맡게 된 조치선입니다. 2030년이 되면 로봇과 같이 일을 하는 시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동료가 사람인데요. 앞으로는 기계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될 거고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으로 발전되게 될 겁니다. 때때로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연인 관계를 하는 영화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기계와 사람이 상호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게 기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 하면 이 앞서 말한 기계와 소통하는 이 모든 세상이 연결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그러면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 인공지능 가전제품,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상품 추천, 그리고 스마트 비서, 챗봇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데이터 분석을 근간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의 시작을 보면 사실 통계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이 없었다면 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계학이란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살펴보면 사실 고대부터 시작됐다. 고대에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를 재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만큼 물자가 필요한지 등과 같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집계를 하고 수를 계산했고 기록했던 것들이 다 현재의 데이터 분석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최근에는 이 데이터 분석을 인공지능이라는 걸로 이제 표방을 해서 상품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 함은 사실 우리 영화 속에서 보는 SF 영화 속에서 보는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가전제품에서 그냥 어떤 룰 패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강한 인공지능이라 하고,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발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46년 애니악을 시작한 컴퓨터 발달은 사람이 기록했던 것들, 사람이 계산해야 했던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사람이 판단하는 건지 기계가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인식하는 영역까지 온다면 그게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이 주는 지식인지 기계가 주는 지식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테스트를 투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1950년도 기계가 사람이 답을 하는 것들, 지리에 대한 답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 없다면 그건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어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되면 실제로 사람인지 기계인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사람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운전하는 것까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윤리적 문제를 기계가 판단할 수 있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윤리적인 문제와 어떤 기준이 법적인 규제가 마련된다면 실제로 운전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최근에 말하는 이 인공지능은 사실 알파고라는 우리가 바둑 기계가 인간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영역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알파고가 나와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요. 이 알파고는 사실 사람같이 생각하는 직관력을 가지게 된 것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기반이 인공지능 신경망 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람과 비슷한 세포, 뉴럴 세포라는 어떤 신경망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지각하는 것들이 입력 아웃풋에 되는 많은 세포들의 연결 속에서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계도 그런 어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사실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같이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룰 베이스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건을 분석해서 이제 실행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가전제품들이 그런 약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밥을 짓는데 우리가 밥을 불리고 가열을 하고 뜸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분 정도 쌀을 불리고 그리고 가열한 다음에 부글부글 끓으면 온도를 낮추고 이런 것 같은 것들 경험을 통해서 밥을 짓는 걸 밥을 어떻게 짓는 배우는 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게 되죠. 인공지능 가전제품의 이제 밥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지 쌀이 불어나고 어느 정도 안에 온도와 그리고 압이 어느 정도 되면 불을 낮추고 하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나온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패턴화 시켜서 그거를 사람같이 밥을 짓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런 강한 인공지능,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신경망 알고리즘이 발전되어 최근에 부각돼서 이슈가 되고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인공지능의 영역,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영역이 중에서 데이터 분석의 주류는 머신러닝이 대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왜 머신러닝이 주로 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아까 말했지만 딥러닝은 인공지능,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직관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학습 방법이죠. 머신러닝은 사실 어떤 수학적 공식같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직까지 기업 내 서비스와 어떤 매출 예측한다든가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머신러닝으로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인공지능의 모든 것은 기계가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됐던 딥러닝이 됐던 신경망 알고리즘은 다 인공지능 영역 안에 크게 들어간다. 아까 튜닝 테스트에 말씀드렸던 기계가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거가 기계를 한다면 그게 인공지능이다. 전체에선 다 인공지능 안에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네. 최적의 문제 해결을 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반이 이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나 분석 역량이 되는데요.
수학적 알고리즘, 통계학적 알고리즘, 그리고 어떤 기계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 베이스 안에는 단순하게 어떤 수학이라든가 기계의 능력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분명히 가져가야겠죠.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떤 목적을 배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선 그 목적을 설정해야 되죠. 데이터 분석도 그런 목적과 어떤 가설들을 잘 설정해야지 최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가 이제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라고 뭐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점을 바라보고 접근을 할 거냐. 쉽게 말하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근간은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과거의 행태를 볼 거냐, 그럼 현재 상황을 볼 거냐, 앞으로 미래를 볼 거냐 등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적인 관점으로 봐서 사후, 사전, 예측, 문제가 일어난 전에 어떤 사건들을 데이터의 특성들을 바라보는 게 사후 판단이겠고요. 모니터링, 현재에 일어나는 스테이터스를 꾸준히 보고 있는 분석. 그게 이제 시그널이 있겠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뭔가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사전 판단, 최적의 비용 절감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차단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은 당연히 어떤 특정 불특정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미래의 어떤 고객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의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단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최적의 문제는 해결은 뭐냐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대부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신러닝, 한국말로 하면 기계학습, 기계가 학습한다는 얘기죠.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냐라는 거를 궁금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머신러닝을 대표적이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룰을 준다고 하면 인풋 데이터가 0, 2, 3, 4, 5, 7이라고 했을 때 내가 룰을 이 데이터에 3을 더해 라고 명시로 기계한테 입력을 하면 걔가 계산을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3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 이 3이라는 수치를 몰랐을 때 어떻게 하냐. 기계가 들어온 입력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 0이 넣었을 때 3을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인풋 아웃풋에 대한 명시적인 데이터 과거의 어떤 패턴과 룰이 있다면 우리는 이 3이라는 거를 기계가 스스로 도출하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데이터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15라는 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순하게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패턴에 인간이 어떤 경험했던 거를 패턴으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계가 데이터 내에서의 3이라는 그 가중치 그리고 학습 지식 이게 노하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밥솥을 했을 때 밥을 지을 때 밥을 15분 이상 지으면 내가 불을 낮춰야 돼 라는 15분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학습해서 그동안 밥을 15분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을 기계가 학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